골목 상권을 지키자. 요즘 뭐 가요 기획사들 사이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이거에 대해서 김지영 기자가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 이제 가요 시장을 흐리고 있다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그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라고 그 기획사들이 뭉친 조직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줄여서 연매. 죄송합니다. 한매연이라고 하는데요. 한매연에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인데 요즘에 방송사에서 프로듀스 101 같은 101 같은 그 프로그램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가 아이돌을 기획하고 음반 공연 광고 수익들을 지금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요 기획사들이 이걸 좀 방송사한테 시정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엠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101 매니지먼트 대행을 YMC 엔터테인먼트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근데 잘 아시다시피 CJ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원어원이 지금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방송사, 그러니까 CJ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획사들 소속이지만 기획사가 가져가고 있는 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그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익을 나눠 달라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워너원은 정말 대세가 맞긴 맞네요. 뭐 어떤 난리네요. 이야기를 해도 워너원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워너원과 같이 뭔가 초대형 스타를 발굴하는 방송사가 할 일을 빼앗고 있다라고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전에도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뭐 발굴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근데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비교적 최근 트렌드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프로듀스 101 시즌 1이 2016년 1월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아이오아이를 만든 게 시발점이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소년 24도 있었고요.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1을 탄생시킨 프로듀스 101 시즌 2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 붐을 잇기 위해서 지상파에서도 중고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방송사들도 이게 된다 싶으니까 뛰어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더 이렇게 좀 촘촘하고 치밀하게 더 많은 수익을 방송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 활동 기간이 10개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원어원 같은 경우에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넘는 기간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이후에 활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까 소속사들이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원어원이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광 효과를 소속사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석을 발굴해서 했던 거는 소속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공을 CJ 엠넷이 한 건데 그 세공한 가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뭐 들어보면 사실은 뭐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방송사 측에서 아이돌 엔터 사업에 손을 대는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속사정이 딱히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대놓고 그 이유가 보이실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수익 때문이고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고도 붙고. 방송사가 이제 예능을 통해서 직접 아이돌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활동까지 손을 대고 있잖아요. 원어원 열풍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야나가 지금 음원 1위를 차지하고 여기에 출연한 아이돌이 또 여기에 이렇게 소속된 아이돌 그룹들이 계속 속속속 신인 그룹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어원 없이 가요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음원 시장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익이 방송사로 가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사는 이제 설 곳을 잃는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소속인데 왜 자기네가 버는 돈은 없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참 아이돌 산업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게 장점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제대로 눈에 띌 만한 그 기회 자체가 없었던 인재들에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특정 소속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룹으로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그룹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안 그래도 방송사가 힘이 센데 이렇게까지 나서게 되면 소속사들이 방송사에 줄대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번에 우리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출연시켜달라고. 엠넷이 성공한 이후에 다른 방송사에서도 지금 비슷한 기획들을 준비 중인데 그 과정에서 몇몇 소속사한테 자원들 내놓으라고 반협박적으로 요구하는 기세라는 말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럴 좀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프로 구단들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 시즌이 되면은 선수들 차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잘 조정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럼 국가대표 하니까 당연히 다 빼내, 다 내놔라고 하면은 각 그 자원들을 데리고 있던 소속사 구단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선수 만약 부상당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좀 워낙 이 대중음악계가 처음 겪는 문제다 보니까 좀 현명한
조언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네. 저도 뭐 예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그 더듬으면 그 가요기획사 그리고 기획사하고 또 방송사 이 힘겨루기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 방송사의 갈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사는 방송사한테 왜 우리 일이 많이 안 줘? 라고 불만을 갖고 방송사는 기획사한테 왜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랑 드라마 많이 안 나와? 라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대립구도를 이루는 건데 요즘에 스타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기획사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기획사가 방송사를 보이콧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SM이요. 엠넷이 주최하는 그 마마 콘서트 있잖아요. 그 마마 마마요. 콘서트에 보이콧을 선언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엠넷에서 운영하는 그 엠카 있잖아요. 엠카에서 1위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SM 가수들이 한 명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또 그때 YG는 MBC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또 반면 YG는 그 엠카에 굉장히 가수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기싸움을 하는데 사실 연예계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고 지금은 또 친하게 지내요. 서로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포커스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오디션 문제 같은 거는 좀 새로운 양상이라고 보여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립 문제라기보다는 소속사가 방송사한테 우리에게도 수익을 나눠달라라는 요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우리 사회 화두 하나가 같이 잘 살자, 뭔가 네. 상생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엔터 업계도 이런 상생이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실물이 은나래 씨 빼고 아우, 가장 또. 아름다운 그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왠지. 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누굴까 궁금하네요. 진짜. 네, FA 대우로 떠올랐던 가수 겸 배우 수지가 결국 다시 박진영의 봄을 택했습니다. 아, 실제로 JYP와 7년 계약이 만료된 수지는 최근 거취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친정과 다시 손잡기로 했는데요. 사실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수지를 잡으려는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경쟁사가 데려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수지 씨 혼자 하는 뭐 1인 기획사를 차린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소문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박신영 씨가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다시 박진영 씨와 손을 잡았는데 만약 JYP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새 건물을 세운다면은 수지 씨가 3층 건물 정도는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럼요, 꼭 네. 잡아야 되는 인물이기는 했죠. 그렇긴 네. 하죠. 네. 2010년 걸그룹 미스 A로 데뷔한 수지는요, 그룹 및 솔로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1년 KBS 드림아이를 통해 연기자로도 데뷔한 후 2012년 운명의 작품을 만나게 되죠.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국민척사랑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모든 남자들이 이때 수지 씨가 이상형이 됐죠. 현재는 배우 이민호 씨의 사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수지 씨를 데뷔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생 시절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데뷔하는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미스 에이어 이렇게 대답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스타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스타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미모였습니다. 아, 우리 저 네. 김지영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오늘 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서요? 아니 곽 기자한테요. 예, 저 아는 교생 선생님 닮으셔가지고 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선생님을 머물러 아우 있는. 그 잔상이 네.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 열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수지 씨는 정말 뭐 거의 전 국민이 인정하는 예쁜 스타 중에 한 명일 텐데 네. 또 연기 이번에 SBS 수목극으로 돌아온다고요? 맞아요. 그 당잠사라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그 드라마를 안방에 컴백을 하는데요. 제작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지 씨가 이번 연기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좀 사실 그동안 어떤 커리어를 보여주는 데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타이밍이라고도 하잖아요. 아, 같은 말과 그럼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네. 언제 어떻게 하냐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질 텐데 네.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조금 구설수에 오르신 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그렇죠. 예, 비스트 출신 가수 장현승 씨가 지난 7월 31일이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때 아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비스트 멤버 시절부터 있었던 스케줄 무단 불참, 태도 불성실, 멤버 간 불화 문제 등에 대해서 나름 진솔하게 털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비스트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였죠. 근데 이후에 그룹 비스트를 탈퇴를 하고 솔로로 전향을 하면서 당시 팬들에게 좀 뒤통수를 좀 맞았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조금 넘은 지금 비스트는 하이라이트가 돼서 새 출발을 알렸죠. 장현승 씨는 지난달 27일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나름 산뜻한 시작을 했던 하이라이트에 비해서 장현승 씨는 차트 진입도 좀 버거웠는데요. 이 신곡 성적이 마침 좋지 않은 시점에서 뒤늦게 이 비스트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하다 보니까 사과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약간 타이밍적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과문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름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털어놓은 편이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타이밍이 좀 늦어서 좀 많이 늦었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좀 이 팬들 중에서는 특히나 비스트 때부터 응원했던 팬들 중에서는 차가운 시선을 두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장현승 씨가 그들의 마음까지 돌리기 위해서는 이 반성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진정성을 어떤 식으로 뭐 증명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나야나가 지금 음원 1위를 차지하고 여기에 출연한 아이돌이 또 여기에 이렇게 소속된 아이돌 그룹들이 계속 속속속 신인 그룹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어원 없이 가요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음원 시장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익이 방송사로 가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사는 이제 설 곳을 잃는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소속인데 왜 자기네가 버는 돈은 없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참 아이돌 산업이 돈이 많이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게 장점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속사에서 제대로 눈에 띌 만한 그 기회 자체가 없었던 인재들에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네. 특정 소속사에 얽매이지 않고 그룹으로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그룹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 안 그래도 방송사가 힘이 센데 이렇게까지 나서게 되면 소속사들이 방송사에 줄대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번에 우리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출연시켜달라고. 엠넷이 성공한 이후에 다른 방송사에서도 지금 비슷한 기획들을 준비 중인데 그 과정에서 몇몇 소속사한테 자원들 내놓으라고 반협박적으로 요구하는 기세라는 말들이 안 들리고 돼요. 있어요. 그럴 좀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프로 구단들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 시즌이 되면은 선수들 차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잘 조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럼 국가대표 하니까 당연히 다 빼내, 다 내놔라고 하면은 각 그 자원들을 데리고 있던 소속사, 구단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거기서 만약 부상당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네. 책임을 안 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좀 워낙 이 대중음악계가 처음 겪는 문제다 보니까 좀 현명한 조언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네. 저도 뭐 예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그 더듬으면 그 가요기획사 그리고 기획사하고 또 방송사 이 힘겨루기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 방송사의 갈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사는 방송사한테 왜 우리 일이 많이 안 줘? 라고 불만을 갖고 방송사는 기획사한테 왜 우리 예능 수익을 방송사, 그러니까 CJ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획사들 소속이지만 기획사가 가져가고 있는 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그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익을 나누어 달라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워너원은 정말 대세가 맞긴 맞네요. 뭐 어떤 난리네요. 이야기를 해도 예. 워너원이 빠질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워너원과 같이 뭔가 초대형 스타를 발굴하는 방송사가 할 일을 빼앗고 있다라고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전에도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뭐 발굴 프로그램은 네. 있었어요. 근데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비교적 최근 트렌드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프로듀스 101 시즌 1이 2016년 1월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IOI를 만든 게 시발점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후에 이제 소년 24도 있었고요.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1을 탄생시킨 프로듀스 101 시즌 2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 붐을 잇기 위해서 지상파에서도 중고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방송사들도 아, 이게 된다 싶으니까 뛰어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계약 기간이나 내용 그 뭐 골목 상권을 지키자. 요즘 뭐 가요 기획사들 사이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이거에 대해서 김지영 기자가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 이제 가요 시장을 흐리고 있다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그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라고 그 기획사들이 뭉친 조직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줄여서 연매.
죄송합니다. 한매연이라고 하는데요. 한매연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인데 요즘에 방송사에서 프로듀스 101 같은 101 같은 그 프로그램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가 아이돌을 기획하고 음반 공연 광고 수익들을 지금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요 기획사들이 이걸 좀 방송사한테 시정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엠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101 매니지먼트 대행을 YMC 엔터테인먼트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근데 잘 아시다시피 CJ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101이 지금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 같은 것들을 더 이렇게 좀 촘촘하고 치밀하게 더 많은 수익을 방송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오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 활동 기간이 10개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01 같은 경우에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넘는 기간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이후에 활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까 소속사들이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101이 해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광 효과를 소속사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석을 발굴해서 했던 거는 이 소속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공을 CJ 엠넷이 한 건데 그 세공한 가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뭐 들어보면 사실은 뭐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방송사 측에서 아이돌 엔터 사업에 손을 대는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어떤 네, 이유가 있나요? 뭐 속사정이 딱히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네. 대놓고 그 이유가 보이실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수익 때문이고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고도 붙고. 네네네. 예. 방송사가 이제 예능을 통해서 직접 아이돌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활동까지 손을 대고 있잖아요. 101 열풍